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 안 찌고 사는 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존 맥두걸, 역자는 강신원, 출판은 사이먼북스입니다. 저자 소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맥두걸 박사는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먹어 18살에 중풍에 걸렸고 친구들보다 20 내지 30kg 더 비만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그때 이후 다리를 절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는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고 만성질환의 원인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는다. 1세대는 병이 없는데 2, 3세대는 왜 병이 많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녹말 음식과 채식 음식의 전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 수만 명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쳤다. 또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자문주치의도 역임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살 안 찌는 10대 원칙. 이 프로그램은 살을 더 빨리 더 쉽게 빼고 그것을 평생 유지하기에 태어났다. 식이요법으로도 한 달에 3에서 8kg 정도는 빠진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최소한 13kg 이상 뺄 것을 목표로 삼길 바란다. 다이어트 하나만으로도 당신이 원하는 목표 체중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짓 없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당히 고지방 식품,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탄수화물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먼저 언급했듯이 그렇게 하면 다시 살이 붙게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시작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나중에 일반인처럼 날씬해졌을 때는 간혹 그런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식사는 아주 새로운 방법이다. 아니, 어쩌면 인류가 원래 먹던 대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식단은 대부분 녹말 음식으로 구성된다. 주 메뉴는 아래와 같다. 현미, 통보리, 수수, 기류와 같은 통곡물, 감자, 고구마, 얌과 같은 뿌리식물, 도토리, 호두, 애호박, 호박과 같은 스쿼시류, 콩류, 콩, 완두콩, 렌틸콩 등 황색과 청색 채소, 당근이나 양상추나 케일 등은 추가로 살을 빼는 데 중요하다. 과일은 하루에 2가지 이하로 제한한다. 이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을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도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식품이다. 모두가 고탄수화물이고 저지방 식품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프로그램은 따라하기가 아주 쉽다.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만 하면 어떤 음식을 먹든 얼마나 먹든 상관이 없다. 칼로리를 계산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일은 여기에 없다. 첫째, 모든 동물성 식품을 없애라. 육류, 가금류, 생선, 해물, 계란, 우유, 버터, 요구르트, 크림치즈 등 모든 동물성 식품을 치워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음식들은 모두 고지방 식품이다.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이 없다. 우유에는 락토스라는 탄수화물이 있긴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소화할 수 없다. 또한 우유에 든 단백질은 뼈의 손상을 가져와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아토피와 같은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배설할 때 칼슘과 결합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칼슘 결핍을 가져온다.
동물성 식품에는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다.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식이섬유가 전혀, 그러니까 0.001%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동물성 식품에는 또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고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단백질 또한 위험할 정도로 많아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장결석과 관절염 등이다. 둘째, 모든 종류의 기름을 없애라.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 기름은 모두 액체 상태의 지방이다. 기름 1g에 9칼로리가 있다. 지방은 몸의 혈관과 세포 조직을 막아서 순환을 방해하고 체중을 늘린다.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암, 심장병, 당뇨병, 담낭결석 등 질병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많다. 셋째, 고지방 식품을 없애라. 고지방 식품에는 호두, 땅콩버터, 각종 씨앗,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콩가루로 만든 식품 등이 있다. 이들은 비록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지방이 많다. 당연히 지방 조직에 저절로 쌓인다. 동물성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방송에 나와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몸에 좋으니 많이 먹으라고 외치고 있다. 물론 보통 체중의 일반인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당신에게는 안 된다. 넷째, 모든 밀가루 식품을 없애라. 곡물은 통곡물이 정답이다. 모든 종류의 빵, 쌀로 만든 떡, 베이글, 파스타, 프레첼, 크래커 등을 없애라. 덜 가공할수록 덜 정제할수록 살 빼기 좋은 식품이다. 통곡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음식에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로 곡물의 속살이 내장에 쉽게 노출되어서 많은 영양분이 흡수된다. 이 때문에 혈관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급격하게 늘린다. 당연히 인슐린과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밀가루처럼 가루로 만든 음식은 칼로리 흡수를 증가시키고 인슐린과 혈당을 무려 3배에서 4배까지 증가시킨다. 둘째로 곡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고 인슐린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주고 배설을 촉진시켜 변비를 치료하는 바로 그 식이섬유가 파괴된다는 뜻이다. 다섯째, 통곡물과 감자를 먹어라. 모든 통곡물, 현미, 통보리, 조, 수수, 기리와 감자, 고구마, 얌은 녹말식품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아주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해주며 췌장의 인슐린 생성을 감소시켜준다. 여섯째, 각종 콩을 섭취하라. 대두, 완두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을 잘 녹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성분은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혈관에 천천히 흡수되는 역할을 한다. 콩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소장의 끝부분에 있는 회장에서 소화되는데 이 회장은 주로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도록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콩을 먹으면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식사 때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전혀 허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포만감을 주고 천천히 소화시키는 성분 때문에 혈중 인슐린 수치를 항상 낮게 유지시켜준다. 일곱째, 녹황색 채소를 식단의 3분의 1 이상 채워라. 다른 녹말식품과 비교해서 초록색과 노란색 채소는 칼로리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식단에서 칼로리를 낮추고 싶다면 다른 식품 대신 녹황색 채소로 바꾸길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맛도 없는데 억지로 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가능하면 이런 색깔 중에서 당신 입맛에 좋은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
8째, 요리하지 말고 신선한 것을 그대로 먹어라.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더 빨리 빠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 등은 언제나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다. 또한 하루에 과일 2가지 정도를 먹길 바란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요리를 시작하면 복합탄수화물이 소화되기 쉬운 달콤한 단순당으로 부수어진다. 곡물이나 야채 또는 과일도 요리를 하면 더 달콤해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발화된 곡물을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요리하면 훨씬 달콤한 빵을 만들 수 있다. 요리를 하면 음식의 입자가 일반적으로 작아진다. 단순당과 작은 입자의 음식은 소화를 촉진시킨다. 당연히 인슐린과 글루코스의 양을 늘려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에 비해 더 살찌게 한다. 9째, 말린 과일과 주스를 피하라. 과일은 칼로리가 매우 낮다. 과일 속에 있는 당은 어떤 사람에게는 혈액 속에 있는 지방을 증가시킨다. 지방 조직에 쌓이는 바로 그 지방이다. 과일은 또한 인슐린 생산을 자극해서 이런 지방이 지방세포에 쌓이는 역할을 한다. 과일을 가공해서 과즙이나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부수어지거나 제거된다. 당연히 혈관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과일즙도 실제 과일보다 인슐린을 더 높이지만 과일 주스는 인슐린 생산을 가장 빨리 증가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자. 말린 과일은 칼로리가 농축된 음식이다. 10번째, 설탕 종류를 절제하라. 백설탕, 황설탕, 과당, 꿀, 시럽 등과 같은 단순당도 살을 빼는 데 방해되는 음식이다. 단순당은 2가지 방식으로 방해한다. 첫째, 칼로리가 많아서 몸의 지방을 태우기가 쉽지 않다. 둘째, 인슐린의 생산을 강하게 촉진한다. 인슐린이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당연히 설탕과 지방을 같이 섞인 음식도 엄격히 제한한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훨씬 더 많이 널려 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쿠키, 초콜릿 캔디 등 설탕과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은 수도 없이 많다. 정제 설탕도 문제지만 지방이 듬뿍 섞여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제 설탕은 인슐린 생산을 촉진시키고 지방은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간다. 결국 지방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의 98%가 설탕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거의 대부분 설탕과 지방과 나트륨과 함께 범벅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을 먹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 또한 살을 빼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에 범람하는 그릇된 통념과는 반대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많이 먹더라도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대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 당신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당신은 평생 살이 찌지 않고 살 수 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다. 그러나 작은 실수가 다이어트를 망치지는 않는다. 우리 몸은 너무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녹말 중심의 식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지방을 몇 번 먹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다이어트를 실천한다면 엉덩이나 배나 볼에 더 이상 살이 붙지 않는다. 혹시 몇 번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원칙대로 다시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